저희가 이번 역격동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중간중간에 몇 번 했습니다. 사형식은 영어적 표현이다. 사형식은 아주 영어적이다. 근데 좀 뜬금없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그 말을 스크립트에 넣으면서 좀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영어를 하면서 더 영어적인 표현이 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사형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왜 사형식이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영어 원어민에게는 너무도 영어적인 표현으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도 사형식 문장 영어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사형식 역격동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사형식은 영어 중에 영어다.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형식은 영어 중에 영어입니다. 자, 원어민의 경우 아이들 때부터 이 사형식을 몸에 익힙니다. 물론 다른 문법들도 중요하지만 사형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 형태는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어 구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익혀야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구조가 낯설듯이 원어민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사형식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역격동사들이 사형식을 못 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뀌거나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같은 의미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좀만 깊이 들어가면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정리하는 룰도 영상 뒷부분에 정리하면서 원어민들이 느끼는 이 사형식 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쌓아보려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형식은 영어 중에 영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영어는 원래 영국에 살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원 전으로 해서 로마의 침략을 받죠. 당시 이 침략에 동원되었던 용병들은 대부분 게르만계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이 게르만계 용병들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의 뼈대, 문법은 게르만의 문법과 비슷합니다. 현대 영문법이 독일어와 아주 유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형식은 원래 게르만의 언어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독일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관사가 인칭에 따라 다 다르고 격이 존재합니다. 즉 자리에 크게 상관없이 자격이 관사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이 구조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댐이라는 관사는 관사인 동시에 몸의 에게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영어도 처음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다가 이 자리, 이 구조가 굳어져 버린 거죠. 물론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앞 사형식 영상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I will marry a flower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장에 이 mary가 다른 아무런 조치 없이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것이 상식적은 아니잖아요. 자, 이유를 알게 되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자, 다음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말로는 사형식이 될 것 같은데 사형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장이 지난 사형식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JJ described Samyul the picture.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describe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설명해주다, 묘사하다 정도가 되는데 묘사해주는 것은 쌍방이 존재하고 어떤 묘사를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니까 사형식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앞선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사형식 구조는 좀 특별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조로 쓰던 역격동사만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원래 쓰던 역격동사라는 것, 이게 뭡니까? 게르만계 언어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describe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13세기 중반에 영어로 유입된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사형식으로는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까지 구별하면서 써야 돼? 절명되시나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쉬운 겁니다. 자, 쉽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식에 쓰는 역격동사는 오래전에도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동사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동사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동사가 없고 음절이라고 하죠. 이 동사들은 한 음절이나 두 음절 정도로 의미만 쉬울 뿐 아니라 발음도, 단어 자체도 너무 쉬운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이런 단어에 노출되고 이 단어들과 이 사형식 구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Please hand me the book. 책 좀 줄래? Give me a hand. 도와줘.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Send us comments.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형식은 영어적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오히려 describe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삼형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JJ described the picture. 그 그림을 묘사하다. 누구에게요? 삼률에게. to 삼률. 이렇게요. 자, 이 사형식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지난 2개 영상, 사형식의 역격동사와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앞부분까지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면 3가지 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틴의 constraint입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름은 늘 어렵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죠. 라틴 계통에서 온 단어들, 즉 게르만 계통이 아닌 동사들은 사형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룰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자, dona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describe처럼 report, donate 뭐 이런 단어들인데, 자, 이런 단어는 원래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형식이 안 되는 거죠. 뭐 I donated the museum the picture. 그 그림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될 것 같은데 이 라틴의 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I donated the picture to the museum.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broad range dative rule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름만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했던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역격동사를 규정하는 룰인데 쌍방이 존재해야 되고 이 쌍방 모두 소유의 능력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I gave Mary a flower. 이건 됩니다. 왜냐? 나와 메리 이렇게 쌍방이 존재하고 나와 메리는 둘 다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문 한번 볼까요? I sent the border the box. 이 문장은 안 되는 거죠. border.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보죠. 자, 우리말로는 국경에 박스를 보냈다. 됩니다. 왜냐? 자, 우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이죠. 국경만 이야기를 해도 그곳에 누군가 있을 거라는 걸 연상을 해서 이 말이 성립이 되지만 영어는 저맥락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할 능력이 없으면 사형식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삼형식으로는 가능하죠. I sent the box to the border.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룰입니다. 두 번째 룰은 broad, 넓은 범위, 즉 큰 틀에서 바라보았다면 그 반대 룰입니다. narrow range dative rules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재밌는 게 있는데 보이세요? 근데 복수형 S가 narrow range dative rules에는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broad range rule은 전체적인 룰이기 때문에 단수를 썼는데 narrow 이거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단어들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 나눠진 카테고리들이 합쳐진 복수가 되는 것인데 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한 영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좀 나눠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룰의 이름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3개의 룰이 역격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큰 법칙입니다. 이 중에 둘은 이미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 narrow range dative rules에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역격동사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 영어는 5개의 형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4형식이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는 영어 전체 5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뭐 몇 개의 영상으로 이 역격동사들을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뭐 쉽지 않지만 정리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큰 틀을 잘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채워나가다 보면 원어민의 사용법 그리고 그 느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